1분 안에 기도 못 들으면 죽습니다. 입사 5일차 신입 비서의 목소리였습니다. 그 목소리는 떨리는 신입의 것이 아니었어요. 그녀의 손에는 회장 책상 위 은빛 볼펜이 들려 있었죠. 쓰러진 회장. 얼굴은 이미 검붉은 색으로 변했습니다. 목이 풍선처럼 부어올랐고 입에서는 거품이 흘러나왔습니다. 놓으라고. 당장 손대에 비서실장이 고함을 질렀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볼펜을 분해하는 손놀림, 회장의 목을 더듬는 손끝, 여기, 그리고 주저없이 볼펜 끝이 목 한가운데로 파고들었습니다. 미쳤어? 지금 회장님을 죽이는 거야. 누군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하지만 다음 순간 쉭, 볼펜 구멍으로 공기가 빠져나가는 소리, 회장의 가슴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대체 이 여자는 누구일까요? 이 충격적인 사연의 전말이 궁금하시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숨겨진 과거를 가진 사람들의 이야기를 매일 전해드립니다. 지금부터 그날 아침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날 아침 8시 탕비실에서 차잔을 닦는 여자, 파견직 비서 한지영, 입사 5일 차였습니다. 동작 좀 봐라. 귀한 분들 기다리게 할 거야? 비서실장 조연석이 날카롭게 쏘아붙였어요. 죄송합니다. 지영은 고개를 더 깊이 숙였습니다. 오늘은 임원회의야. 실수하면 당장 짐 싸. 조연석은 지영을 위아래로 훑어봤어요. 파견직 따위가 감히 이곳에 있다는 듯이요. 지영은 차를 쟁반에 올려 회의실로 향했습니다. 사물함 안쪽에 붙은 교복 입은 소녀 사진. 딸이었어요. 지영의 눈가가 붉어졌지만 재빨리 고개를 돌렸죠. 울 수는 없었습니다. 회의실에 임원들이 모여들었어요. 그리고 민태준 회장이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안녕하십니까? 임원들이 일제히 인사했어요. 지영은 조심스럽게 회장 앞에 차를 내려놓았습니다. 그 순간 회장과 눈이 마주쳤어요. 찰나였지만 그 눈빛은 달랐습니다. 무시하는 눈이 아니었어요. 지영은 황급히 고개를 숙이고 회의실을 나왔습니다. 탕비실로 돌아온 지영, 핸드폰이 울렸어요. 엄마 나 오늘 소풍 가. 잘 다녀올게. 딸의 문자였습니다. 지영의 눈에서 눈물 한 방울이 떨어졌어요. 1시간 후 탕비실로 배달이 도착했습니다. 고급 호텔에서 보낸 디저트 상자였어요. 임원 회의용으로 특별 주문한 거였죠. 지영, 이거 회의실에 준비해. 선배 비서 윤서아가 상자를 건넸습니다. 그리고 작게 속삭였어요. 회장님 알레르기 조심해. 우리만 아는 거야. 지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화려한 상자 안에는 프랑스풍 디저트가 가지런히 담겨 있었어요. 초콜릿 무스, 마카롱, 캐러멜 타르트. 지영은 디저트를 접시에 옮겨 담으며 무심코 상자를 집어들었습니다. 버리려던 참이었죠. 그런데 그 순간 상자 옆면에 깨알같이 적힌 글자가 눈에 들어왔어요. 성분표였습니다. 밀가루, 설탕, 버터, 계란. 지영의 눈동자가 빠르게 글자를 훑어 내려갔어요. 그리고 멈췄습니다. 새우 추출 분말. 5글자. 지영의 얼굴에서 혈색이 싹 가셨어요.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분명했어요.
지영은 급히 상자를 들고 조연석을 찾아갔습니다. 실장님, 이 디저트. 뭐? 조연석이 귀찮다는 표정으로 돌아봤어요. 성분표에 새우가 들어있는데 회장님 알레르기가. 뭔 소리야? 호텔에서 보낸 건데. 조연석이 코웃음 쳤습니다. 하지만 실장님, 정말 위험합니다. 지영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너 지금 회의 분위기 깨려고? 조연석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파견직 주제에 감히 뭘 안다고 설치는 거야? 당장 탕비실 가서 있어. 지영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실장님, 제발. 나가. 조연석이 손으로 문을 가리켰어요. 지영은 어쩔 수 없이 탕비실로 돌아갔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회의실이 보였어요. 누군가 디저트 쟁반을 들고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안 돼. 지영의 주먹이 떨렸습니다. 회의가 시작되었습니다. 임원들이 보고서를 펼쳤어요. 민 회장은 상석에 앉아 날카로운 눈으로 자료를 보고 있었죠. 탕비실의 지영은 유리창에 손을 대고 회의실을 바라봤습니다. 가슴이 쿵쾅거렸어요. 제발 아무 일도 없기를. 1시간쯤 지났을까요? 한 임원이 일어나 디저트 쟁반을 들고 회장 앞으로 갔습니다. 회장님, 특별히 준비한 디저트입니다. 민 회장이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지영의 손이 유리창을 꽉 쥐었습니다. 민 회장이 포크를 들었습니다. 타르트를 찍어 올렸어요. 입으로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한 입 베어 물었죠. 지영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맛이 괜찮군. 민 회장의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려 퍼졌어요. 하지만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민 회장의 얼굴이 갑자기 붉어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살짝 상기된 정도였지만 순식간에 온 얼굴이 새빨갛게 변했죠. 이마에 굵은 땀방울이 맺혔고 눈은 충혈되어 붉게 물들었습니다. 회장님? 옆에 있던 임원이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어요. 민 회장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입을 벌렸지만 말 대신 거친 숨소리만 나왔죠. 헉! 목구멍에서 나오는 소리가 끔찍했어요. 민 회장의 손이 넥타이로 향했습니다. 미친 듯이 넥타이를 쥐어뜯기 시작했죠. 회장님, 한 임원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회의실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어요. 의자가 쓰러지는 소리가 요란했습니다. 민 회장의 얼굴은 이제 보라색으로 변하고 있었어요. 목이 눈에 띄게 부어올랐습니다. 그의 손은 허공을 핥히었죠. 유리창 너머의 지영.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회의실 문을 박차고 뛰어들어갔습니다. 지영이 회의실로 뛰어들어왔습니다. 민 회장은 이미 바닥에 쓰러져 있었어요. 얼굴은 퍼렇게 질려 있었고 입술은 검붉은 색으로 변했습니다. 가슴은 가쁘게 오르내렸지만 점점 그 움직임도 약해지고 있었어요. 구급차를 불러. 임원들이 고함을 쳤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당황해서 정작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어요. 휴대폰을 꺼낸 사람도 손이 떨려 번호조차 제대로 누르지 못했습니다. 지영은 민 회장 옆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회장의 목을 살펴봤어요. 부기가 심했습니다. 기도가 막히고 있었던 거예요. 1분 안에 기도 못 들으면 끝입니다. 지영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너 뭐 하는 거야? 조연석이 지영의 팔을 잡았어요.
당장 비켜. 하지만 지영은 조연석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그 힘은 평소에 주눅든 파견직이 아니었어요. 비키세요. 지금 안 뚫으면 회장님 죽습니다. 지영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두려움이 없었어요. 오직 살려야 한다는 의지만 있었죠. 조연석은 그 기세에 눌려 한 발 물러났습니다. 지영은 책상 위를 훑어봤어요. 의료도구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에 뭔가 들어왔죠. 은빛 볼펜. 민 회장의 책상 위에 놓여있던 볼펜이었습니다. 지영은 망설임 없이 볼펜을 집어들었어요. 그리고 재빠르게 분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뚜껑을 빼고 잉크 카트리지를 제거했어요. 속이 빈 몸통만 남겼죠. 저 여자 미쳤어? 누군가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지영은 듣지 않았어요. 그녀는 민 회장의 목에 손을 댔습니다. 손끝으로 목을 더듬었어요. 윤상갑상막. 여기. 지영이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볼펜 끝을 민 회장의 목에 갖다 댔어요. 놓으라고. 당장 손 떼. 조연석이 다시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지영의 손이 움직였으니까요. 볼펜 끝이 피부를 눌렀습니다. 그리고 쓱. 아주 작은 소리와 함께 피부가 갈라졌어요. 정확히 1cm.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필요한 만큼만이었습니다. 붉은 피가 조금 흘러나왔지만 지영은 동요하지 않았어요. 재빨리 볼펜통을 절개 부위에 갖다 댔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하지만 단호하게 밀어 넣었죠. 쉭. 볼펜을 통해 공기가 빠져나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막혔던 기도가 뚫린 거예요. 민 회장의 가슴이 크게 부풀어 올랐습니다. 그리고 다시 내려갔어요. 호흡이 돌아온 겁니다. 보라색이었던 얼굴에 조금씩 혈색이 돌아왔습니다. 헉! 헉! 거친 숨소리가 볼펜을 통해 새어나왔어요. 듣기엔 고통스러웠지만 그것은 분명 살아있다는 증거였습니다. 회의실을 가득 채운 건 안도의 한숨이었어요. 살았다. 회장님이 살았어. 누군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영은 그제야 긴장이 풀렸는지 털썩 주저앉았어요. 이마에는 식은땀이 가득했고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구급차는 언제 와요? 지영이 거친 숨을 몰아쉬며 물었어요. 오고 있어요. 곧 도착한다고 했어요. 누군가가 대답했습니다. 지영은 민 회장을 내려다봤어요. 볼펜이 목에 꽂힌 채로 거칠게 숨을 쉬고 있는 회장의 모습은 처참했지만 적어도 살아있었습니다. 다행이에요. 정말 다행이에요. 지영은 속으로 안도했어요. 조금만 더 늦었다면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벌어졌을 겁니다. 임원들은 여전히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표정이었어요. 조연석은 복잡한 눈빛으로 지영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당신, 대체 누구야? 한 임원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지영은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봤습니다. 예전에 의사였습니다. 짧은 대답이었어요. 회의실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멀리서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했습니다. 주황색 조끼를 입은 구급대원들이 들것을 들고 달려왔어요. 선임 대원이 민 회장의 상태를 확인하다가 목에 꽂힌 볼펜을 보고 눈이 커졌습니다. 이게 볼펜인가요? 대원이 놀란 목소리로 물었어요. 하지만
곧 전문가다운 침착함을 되찾고 청진기를 대어 호흡음을 확인했습니다. 호흡음 들립니다. 맥박도 안정적이고요. 그는 절개 부위를 자세히 살펴봤어요. 손전등으로 비춰가며 꼼꼼히 확인했죠. 그러더니 감탄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기도 절개가 정확한 위치에 됐네요. 윤상갑상막. 이거 전문이 아니면 못해요. 선임 대원은 고개를 돌려 회의실 안을 둘러봤습니다. 누가 처치했습니까? 침묵이 흘렀어요. 임원들은 서로 눈치만 보고 조연석도 입을 다물고 있었습니다. 지영은 잠시 망설이다가 조용히 손을 들었어요. 제가 했습니다. 대원의 시선이 지영에게 향했습니다. 파견직 비서 명찰을 단 젊은 여자가 이런 응급 처치를 했다는 게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어요. 의사이십니까? 예전에 그랬습니다. 지영의 대답은 짧았습니다. 대원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환자를 병원으로 옮기겠습니다. 처치하신 분이 동행해 주셔야겠습니다. 저는 그냥 비서라서. 지영이 어색하게 웃으며 뒤로 물러섰어요. 하지만 조연석이 그녀의 팔을 잡았습니다. 회장님 잘못되면 내가 책임질 거야? 조연석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어요. 지영은 어쩔 수 없이 구급차에 올라탔습니다. 구급차 안. 민 회장은 들것에 누운 채 산소 마스크를 쓰고 있었어요. 목에는 여전히 볼펜이 꽂혀 있었습니다. 환자 상태 안정적입니다. 대원이 무전기로 보고했어요. 어느 병원으로 갈까요? 잠시 후 무전기에서 대답이 들려왔습니다. 환자 주치의가 있는 대한대학병원으로 이송하라. 대한대학병원.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지영의 얼굴에서 피가 싹 가셨습니다. 구급차가 병원 응급실 앞에 섰습니다. 자동문이 열리고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지영은 고개를 푹 숙인 채 구급차에서 내렸습니다. 최대한 눈에 띄지 않으려는 듯이요. 민태준 회장님 들어갑니다. 아나필락시스 쇼크, 기도 절개 상태. 구급대원의 외침에 의료진들이 우르르 달려나왔어요. 그리고 맨 앞에서 달려오는 사람. 하얀 가운을 펄럭이며 다가오는 그 사람을 보는 순간 지영의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강민호. 그녀의 전 남편이었어요. 회장님 상태가 어떻습니까? 강민호가 들건 옆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민 회장의 상태를 확인하기 시작했죠. 기도 절개. 누가 이런 무모한 짓을. 그가 고개를 들어 주변을 둘러봤어요. 누가 이 처치를 했는지 확인하려는 듯이요. 그의 시선이 천천히 움직이다가 지영에게서 멈췄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강민호의 눈이 점점 커졌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죠. 너, 지영. 강민호의 입에서 낮은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지영도 그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도망치고 싶었지만 발이 바닥에 붙어버린 것처럼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3년 만에 재회였습니다. 강 교수님, 회장님 상태부터 보셔야죠. 간호사가 다급하게 말했어요. 강민호는 잠시 지영을 노려보다가 이내 고개를 돌렸습니다. 지금은 환자가 우선이었으니까요. 처치실로 옮깁니다. 빨리. 의료진들이 민 회장을 처치실로 옮기기 시작했어요. 강민호가 걸어가다가 잠시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돌려 지영을 바라봤죠. 그의 입가에 비웃음이 번졌어요. 회장님 비서가 아주 가지가지하네.
강민호의 목소리에는 조롱이 가득했습니다. 파견직 비서 명찰을 보며 코웃음을 쳤어요. 그래, 너한테는 그게 어울리지. 지영의 입술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주먹을 꽉 쥐었지만 겨우 참았어요. 처치실 문이 닫혔습니다. 복도에 남겨진 지영은 벽에 기대어 섰어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3년 전의 기억이 물밀듯 밀려왔어요. 3년 전, 지영은 이 병원의 응급의학과 과장이었습니다. 남편 강민호는 외과 교수였죠. 의사 부부, 겉으로는 완벽해 보였어요. 하지만 강민호는 지영의 실력을 질투했습니다. 그날도 그랬어요. 재벌 환자의 응급수술. 강민호가 집도를 맡았지만 그의 손은 떨리고 있었어요. 술 냄새가 났습니다. 민호 씨, 오늘 컨디션이. 지영이 조심스럽게 말했죠. 닥쳐. 나 멀쩡해. 강민호가 버럭 소리쳤어요. 하지만 그의 메스가 미끄러졌습니다. 투하는 소리. 대동맥이었어요. 삑삑. 경고음이 울려 퍼졌습니다. 비켜. 지혈해야 해. 지영이 다급하게 손을 뻗었어요. 하지만 강민호가 그녀를 밀쳤습니다. 내가 내 팔을 쳤잖아. 내가 방해해서 이렇게 된 거야. 무슨 소리예요? 환자가 죽어요. 하지만 골든 타임은 이미 지났습니다. 환자는 사망했어요. 2시간 후 원장실. 수술실에서 내가 실수한 걸로 해. 박정우 이사장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강민호는 옆에서 비열하게 웃고 있었죠. 말이 안 됩니다. 지영이 울부짖었어요. 거부하면 내 딸 평생 제대로 된 치료 못 받게 만들어주지. 이사장의 협박에 지영은 몸을 떨었습니다. 우리 병원뿐 아니라 전국 어디서도. 믿지 않으면 해봐. 차트는 조작됐습니다. 지영이 실수로 대동맥을 건드렸다고. 그녀를 살인 의사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의사 면허 박탈, 이혼, 딸의 양육권까지 빼앗겼습니다. 다시는 의료계에 발 못 붙인다는 협박과 함께요. 복도. 지영은 그 기억에서 벗어나려 눈을 감았다 떴어요. 1시간 후 처치실 문이 열렸습니다. 강민호가 나왔어요. 위기는 넘겼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운이 좋으셨어요. 응급처치가 적절했습니다. 강민호가 잠시 말을 멈췄어요. 자존심이 상하는 듯 했지만 의사로서 인정할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정말 이상하네. 강민호가 지영을 노려봤습니다. 파견직 비서가 어떻게 윤상갑상막 위치를 알아? 지영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강민호의 입가에 냉소가 번졌습니다. 아직도 의사 흉내 내고 싶어? 너한테는 자격도 없는데. 일주일 후 민태준 회장이 깨어났습니다. 지영을 병실로 불렀어요. 당신 손놀림은 초보가 아니었어. 민 회장이 날카롭게 말했습니다. 진짜 정체가 뭔가? 지영은 모든 것을 고백했어요. 3년 전 사건, 누명, 빼앗긴 모든 것. 말도 안 되는 일이야. 민 회장의 주먹이 불끈 쥐어졌습니다. 내 생명의 은인이 억울한 누명을, 진실을 밝혀주겠네. 민 회장은 비서실을 총동원했어요. 3년 전 병원 기록을 추적했습니다. 숨겨진 백업 CCTV를 찾아냈죠. 강민호의 실수 장면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어요. 당시 마취과 의사도 증언했습니다. 강 교수가 협박했습니다. 그가 술 마시고 수술한 거 저도 봤어요.
결정적 증거였습니다. 재심 법정. 새로운 증거들이 제출됐어요. 강민호와 박정우가 출석했습니다.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죠. CCTV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피고인 한지영, 무죄. 판사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의사면허 복권. 지영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방청석에서 중학생 딸이 달려왔어요. 엄마, 3년 만에 포옹이었습니다. 강민호는 의사면허 박탈, 박정우는 이사장직 사임. 둘 다 형사처벌을 받았어요. 한 달 후, 태산그룹 산하응급의료센터 개원식. 하얀 가운을 입은 지영이 서 있었습니다. 가슴의 명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응급의료센터장 한지영. 민 회장이 다가왔습니다. 이제 진짜 시작이야. 지영은 딸과 함께 센터를 둘러봤어요. 엄마, 자랑스러워. 딸이 지영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지영의 책상 위, 유리 액자에 보관된 은빛 볼펜 하나. 생명을 구한 볼펜이었어요. 창밖으로 따뜻한 햇빛이 들어왔습니다. 지영은 미소를 지었어요. 긴 악몽은 끝났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시작이 펼쳐지고 있었죠.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드렸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사연의 주인공을 위한 따뜻한 말씀도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오늘을 늘 응원합니다.